가끔 오일을 닦아낸다고 생각해서 오일을 묻히고 바로 물로 얼굴을 닦아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메이크업을 지울 때 1차 세안제를 클렌징 오일로 지우는 것을 무척 강조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 하지만 클렌징 오일로 지우는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오일 성분이 모공에 껴있거나, 아니면 충분히 닦아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일을 티슈 같은 것으로 닦아내서 피부에 자극을 주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클렌징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렌징 오일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요즘 중고등학생분들도 메이크업을 짙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하지만 제대로 된 클렌징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메이크업은 2중, 3중으로 막 하면서 그냥 클렌징 폼으로 대충 닦고 자는 경우에 트러블을 더 유발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특히나 10대에는 피지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클렌징 제품들이 이러한 피지, 유분을 잘 닦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잘 닦아낸다는 게 세게, 막 뽀득뽀득 클렌징 티슈로 빡빡 문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문지르는 것이 오히려 여드름으로 인한 손상된 피부 장벽을 더 자극해서 여드름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메이크업을 지울 때는 첫 번째, 피부 손상을 최소화로 주면서, 두 번째, 모공 안쪽까지 화장품 입자를 닦아내야 됩니다. 자, 커버력이 있는 메이크업 성분들은 대부분 오일을 기본 성분으로 합니다. 자, 클렌징 워터는 워터여도 이렇게 오일을 녹일 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클렌징 오일 정도는 아니어도 성분 자체의 세정력이 있긴 하지만 사용 시에 또 어떻게 사용하죠? 물처럼 줄줄줄줄 흐르기 때문에 화장솜을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화장솜을 이용해서 닦아내는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 대부분 화장솜으로 얼굴을 많아봐야 5번 정도 닦아냅니다. 자, 이렇게 화장솜에 묻어있는 클렌징 워터 성분으로는 모공 사이에 끼어있는 화장품 소입자들이나 피지나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마찰이 가해지기 때문에 피부 장벽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오일은 클렌징을 할 때 맨손으로 사용을 하고, 우리가 마사지를 할 때도 오일 마사지 할 때 피부 마찰이 덜 생기게 됩니다. 즉, 클렌징 오일은 피부 손상을 최소화로 주면서 클렌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병원에서 화장을 하신 분들을 자가 세안을 시키고 레이저 시술이 들어가면 화장품의 작은 입자들이 모공에 특히 저류돼서 레이저와 반응하는 현상을 쉽게 겪습니다. 자, 이러한 입자에는 얼굴에 톤업을 뜨게 하는 성분인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물질들은 아주 고운 하얀색 모래 입자처럼 되어 있어서 모공 사이에 잘 끼고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임상적으로 클렌징 오일을 사용했을 때 클렌징 로션이나 클렌징 워터 등에 비교를 했을 때 이러한 작은 소입자들이 모공 사이에서 더 잘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주 쉽게 설명하면 파운데이션, 컨실러와 같은 커버업을 하는 메이크업 제품들은 오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때는 기름으로 지우죠. 자, 우리가 옷을 세탁할 때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는데 이때 원리도 기름을 사용해서 옷에 있는 기름때를 흡착하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물빨래가 가능한 옷들도 옷의 섬유가 손상받기 싫은 제품일 때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죠. 자, 오일 성분을 사용하게 되면 기름을 빨아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일 성분의 메이크업 제품뿐 아니라 블랙헤드와 같은 피지와 노폐물을 잘 지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클렌징 오일을 써야 되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면 클렌징 오일 사용 방법에 앞서서 분명 영상을 보시고 난 메이크업 이후에 클렌징 오일 말고 뭐 다른 제형을 쓰는데 트러블 하나도 없이 깨끗해.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자, 피부가 민감성이 아니라 저항성 피부인 경우, 즉 트러블이 잘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모공 사이에 입자 재료가 좀 있더라도 크게 트러블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첫 번째, 트러블이 잘 생기는 피부이고 두 번째, 모공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야 하는데, 자, 오일을 이러한 모공에 있는 메이크업 성분들과 충분히 유화시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즉 오일을 얼굴에 충분히 문질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면 또 난 클렌징 오일을 쓰면 트러블이 더 생겨 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유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클렌징 오일을 충분히 닦아내지 못해서 모공 사이에 오일 성분들이 저류가 되는 경우, 두 번째, 클렌징 오일 제품 중에 알러지 반응이 유발되는 경우, 세 번째, 피부가 너무 건조한 상황에서 클렌징 오일로 이중 세안을 해서 피부 장벽의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인데, 이 1번의 경우에는 오늘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듣고 따라 하시면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 확실히 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클렌징 오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렌징 오일을 얼굴에 전체적으로 묻혀준다 입니다. 오일을 어느 정도 손에 충분히 묻힌 다음에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모든 부분에 오일로 닦아낸다는 느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묻혀준다는 느낌으로 고르게 묻혀줍니다. 자, 가끔 화장솜으로 오일을 묻혀서 닦아내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일 자체가 화장솜에 떨어뜨리면 거의 다 흡수될 뿐만 아니라 화장솜으로 마찰을 줘서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첫 번째, 맨손을 사용해야 하고, 두 번째, 얼굴에 닦아내는 느낌이 아니라 묻혀준다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자, 두 번째, 물을 묻혀준 다음 충분히 문지른다인데, 자, 그 다음 손에 물을 좀 묻혀서 얼굴 전체에 클렌징 오일이 묻어있는 부분에 함께 문질러 줍니다. 자, 충분하게 문질러 주는 것이 중요한데,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문지르면 손에 미끄덩거리던 클렌징 오일이 물처럼 묽어지고 색깔도 밀키스 색깔처럼 뽀얗게 변하게 되는 유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이 중요한데, 이렇게 유화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메이크업된 부분을 문질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 오일을 닦아낸다고 생각해서 오일을 묻히고 바로 물로 얼굴을 닦아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그 유화 과정이 충분하게 일어나지 못하므로 모공 안쪽에 있는 화장품 입자들까지 충분히 닦아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위인데, 자, 클렌징을 할 때 사람들이 잘 놓치는 부위가 있습니다. 화장품의 입자가 잘 저류되는 부위들이 어디일까요? 모공 발달 부위겠죠? 자, 그래서 미간이나 코, 앞광대, 턱과 같은 T존과 같은 부위에 화장품들의 입자가 잘 저류될 수 있으므로 특히 신경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꼭 T존의 모공 발달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턱라인 따라서 U존에 피지가 발달되어 있거나 헤어라인에 피지가 발달된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거울을 봤을 때 내가 모공이 발달한 부위를 미리 파악해 놓고 좀 더 신경 써서 클렌징 오일을 충분히 유화시켜 준 다음에 클렌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물로 잘 닦아낸다입니다. 자, 아까 한 것 다음에 유화된 물질들을 물로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가끔 모 클렌징 오일 회사들이 제품 광고를 할 때 본인들 제품은 넌 커메도제닉한 물질, 즉 모공을 잘 막지 않는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클렌징 오일 사용 후에 바로 물로만 닦아내면 된다고 하는데, 임상적으로 클렌징 오일로 유화시키고 물로 닦는 과정만 하는 경우에는 입자 저류가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약산성 클렌징 폼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닦아낸다입니다. 자, 클렌징 오일로 유화를 하고 물로 닦아낸 다음에
클렌징 폼으로 한 번 더 닦아내는데 이때는 약산성 세안제를 되도록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뽀득뽀득한 느낌이 좋아서 약산성 세안제가 아닌 제품들을 사용하는 경우에 너무 피부 표면에 유분기가 달아나서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어 피부 장벽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도 피부염이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약산성 세안제를 통해서 되도록 피부 장벽을 보호시켜주면서 클렌징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때 클렌징 폼으로 닦아내지 않는 경우 유화되지 못한 클렌징 오일 성분들이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 모공 사이에 오일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클렌징을 잘해줍니다. 노 메이크업인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을 통한 이중 세안은 비추천하는데 피지가 아무리 많은 분들도 메이크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번 클렌징 오일로 이중 세안을 하는 경우에 피부 표면에 유분기가 너무 날아가 버려서 피부 장벽이 손상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크림을 바른 이후에도 클렌징 오일로 이중 세안을 해야 하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자, 저는 클렌징 폼으로 단일 세안 해주라고 말합니다. 자, 하지만 딱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요즘 썬블럭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너무 다양해서 절유가 잘 되는 토너 물질들이 많이 포함된 제품도 있고 아닌 제품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썬블럭만 했는데 자가 세안 후에 거의 메이크업을 한 사람 정도로 입자 절유가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일부 경우들 때문에 항상 클렌징 오일로 이중 세안을 하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에 유분기가 너무 달아나서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져 피부 장벽이 오히려 손상받을 수도 있으므로 선크림을 발랐을 때는 클렌징 폼으로 단일 세안을 해주되 예외는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렌징 오일을 통해 클렌징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연세대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